안녕하세요. 비커밍 크루 이혜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승무원을 그만둔 상태인 지금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승무원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승무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영상이 승무원을 꿈꾸는 승무원 지망생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가서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장점은 젊음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면서 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되고 나서 일로서 다양한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당시에 장거리 비행, 예를 들면 로마,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등 미주나 유럽 쪽에 장거리 비행을 가서 투어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거리를 가게 되면 도착지에서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짧게는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며칠씩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타지에서 체류를 하고 있을 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지인을 만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가 처음 가보는 나라여서 굵직굵직한 투어들을 동기, 선배, 후배들과 함께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바티칸 투어,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투어 등을 하곤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탈리아 로마로 비행을 갔을 때 이제 팀원들과 함께 투어에 나가서 콜로세움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중동 쪽으로 비행을 갔을 때인데, 호텔 밖으로 나갈 때 모든 승무원들도 다 히잡을 써야 했어서 호텔 측에서 히잡을 제공해 줬었는데, 히잡을 쓰는 게 처음이었어서 너무 신기해서 팀원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몰디브로 비행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몰디브는 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할 때 이제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어야 됐어서 배를 타기 전에 신기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비행을 갔을 때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가봤을 때여서 신나서 시차 적응도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정신력으로 팀원들과 투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하와이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팀원들과 함께 팀비행을 갔던 게 아니라서 이제 혼자 밖에 돌아다녔는데 날씨도 정말 좋고 하늘이 굉장히 예뻤어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간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간다는 정규편으로 갔던 건 아니고 전세기를 띄워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전세기에 군인분들만 탑승을 해서 군인분들을 모시고 우간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간다에서 따로 나가지는 못했었고 공항에서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기장님께서 앞으로 우간다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기장님과도 찍었고 팀원들이랑도 사진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스도 대한항공의 정규편은 아니었고 비정규편으로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리스에는 저희 팀원들 모두가 처음 가본 거라서 투어를 신청해서 열심히 투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인턴 때 시애틀을 처음 가봤었는데 팀 선배님께서 시애틀에 왔으니 스타벅스 1호점은 꼭 가야 된다 라고 하셔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LA 호텔에서 팀원들이랑 맥주를 마시기 전에 이제 찍은 맥주 사진인데, 그 당시에 저는 이 블루문이라는 맥주를 처음 접해봤었어요. 이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서 그 뒤로 미주 비행을 갔을 때는 꼭 블루문 맥주를 사서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두바이에 가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사막 투어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어서 두바이 밖에만 잠깐 나가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당시에 투어는 따로 안 했었고, 두바이 몰이나 아니면은 분수쇼만 잠깐 구경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20대에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가 지금 느끼는 것만큼 그 당시에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었어요. 가끔 투어를 가면
재밌긴 했어도 굉장히 좀 피곤해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을 하고 나면 마냥 호텔에서 쉬고 싶은 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고 투어를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갔는데 길진 않지만 그 나라에서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승무원을 하면서 세계 방방곳곳을 누리면서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 신선하고도 충격적이었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에서도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있었던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 체류를 할 때 사용을 하라고 달러 통장에 퍼듐이라는 걸 입금을 해줍니다. 이것은 월급과 별개로 한 달에 2번씩 지급을 해줬었는데, 국가, 체류 기간 등을 종합하여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모두 달러 통장이 있어야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달러 통장이 살아있어서 과거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역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회된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2번씩 입금이 되었었고, 이때는 한 번은 252달러, 그리고 다른 한 번은 483달러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약 33만 원, 약 63만 원이 되니까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체류할 동안에는 이 달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달러를 계속 모아서 달러 재테크를 하는 승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금전적인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20대에 한창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하는 시기에 다양한 국가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장점은 일을 하면서 재밌었던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기내에서 일을 할 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승객들을 만나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때로는 연예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지인과 함께 비행을 가는 등 아주 폭넓은 승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제 가족들과 지인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비행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언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잠시 쉴 수 있는 틈이 생기면 갤리에서 승무원 동료들과 정말 배가 아프게 웃으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서로 생일이나 다른 기념일을 축하해주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를 해주는 등 하늘 위에서 이런저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라서 생일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면 같이 비행을 하는 동료들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현지 시간에 맞춰서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 나름 하늘 위에서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향이 타인과 이야기를 하고 타인의 생각을 듣고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는 극 F형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지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먼저 대화를 걸어주는 승객분들과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면 일하면서 비행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크게 따분하지 않고 본인이 일을 즐기려는 의지만 있으면 활발하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속되게 말하는 진상 손님이라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지나고 보면 그분들과의 시간도 재밌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상 손님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데, 가끔 비행에서 그분들을 만나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떠오르는 장점은 업무 시간 이외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시간 이외에 스트레스가 없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음식점 사장님으로 예를 들면, 음식점 사장님들은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재료와 자재 재고를 체크를 하고 주문을 넣고 신선도 유지를 해야 하고 매출을 계산도 해야 하고 세금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끝이 없어요. 가게의 영업시간만 끝났을 뿐이지 업무가 완전히 끝나진 않습니다. 또 보통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예를 들면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맡은 일을 하면 그 프로젝트가 퇴근을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죠. 시간이 부족하면 야근을 해야 하고 다음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등 업무가 끝나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만 하더라도 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컨텐츠를 구상해야 하고 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영상의 반응도 봐야 하는 등 이렇게 업무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퇴근하면 일이 끝납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메리트예요. 퇴근 하면서 일에 대해 돌이켜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은 게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승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승무원은 한국에 랜딩을 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근을 해서 다음 출근 때까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장거리 비행을 다녀오면 휴식 시간 보장 규정 때문에 최소 이틀을 쉬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에 갔다 와서 한국에 수요일에 도착을 하면 돌아온 당일인 수요일은 당연히 쉬고 목요일도 쉬고 금요일까지 최소한으로 쉰 다음에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수요일 아침에 퇴근을 하는 날이면 수요일 아침부터 쭉 쉬다가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장점인 것 같아요. 수요일 퇴근부터 토요일 출근까지 걱정이 없다는 거 정말 정신적으로 이롭습니다. 게다가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출근을 할 때 옷은 뭐를 입을지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고 회사가 정해준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으면 돼서 출근하기 전에는 일에 대한 어떤 고민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승무원 직업에 대한 장점을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승무원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장점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단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를 한 이유가 있기도 했고요. 승무원 직업에 대한 단점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stay out late until the sun sets past 8 and the cotton candy